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넘겨볼 역사의 한 페이지는요. 참으로 화려했지만 또 그만큼이나 쓸쓸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목처럼 화려한 스타의 외로운 마지막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눈부셨던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녀의 그 찬란했던 명성과 또 믿기 힘들 만큼 가슴 아픈 마지막 순간의 대비를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아주 크게 4,000달러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남짓 될까요? 참으로 소박한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따라 참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평생 동안 할리우드에 벌어다 준 돈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통장 잔고는 방금 보신 저 4,000달러가 전무였다고 하네요. 참... 게다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의 모습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쥐어짭니다. 그 엄청난 부와 명성을 다 가졌던 시대의 아이콘이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얇은 담요 한 장에만 의지한 채 홀로 누워 있었다고 해요. 참으로 처량하고 쓸쓸한 마지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굴곡진 삶의 시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글귀처럼 뿌리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사실 참으로 처참했던 어린 시절이 숨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192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지만 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하셨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평생 알지 못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마음둘 안식처가 없었던 겁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족도 또 편안한 내 집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남의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서 평생 눈칫밥을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고아원을 여기저기 전전해야만 했던 그야말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너무나 외로운 유년기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녀의 유년기 연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시녀 여러분들 손주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때부터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같이 고된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그 거친 살림살이에 작고 여린 손이 벌겋게 부르텄다고 하니 참 먹먹해지죠. 그러다가 16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다시 고아원으로 쫓겨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네 이유 청년을 찾아가서 서둘러 결혼을 해버린 것이죠.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이었으니 그 삶이 온전히 행복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웨딩드레스조차 남한 채 빌려 입은 낡은 옷이었고요. 결혼식은 너무나도 초라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그토록 꿈꿨을 반짝이는 기쁨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여기 화면에 띄어진 문구를 한번 볼까요?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스타들의 화보를 뒤적이며 은밀히 꿈꾸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시절엔 전기세가 아까워서 밤에 박에 불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잖아요. 그 짙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린 먼로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고 그 가녀린 불빛 아래서 몰래 잡지를 넘겼던 겁니다. 그죠? 언젠가 나도 저 스크린 위에서 반짝일 수 있을까? 그 고단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그 작은 불빛만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꿈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외로웠던 소녀의 삶에도요, 마침내 거대한 역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동화책처럼 한순간에 짠 하고 마법같이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었죠. 화면을 보시면 1944년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때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묵묵히 일하던 그녀는 우연히 한 사진작가의 눈에 띄게 됩니다. 햇볕 아래서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던 그 금발 머리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거죠. 그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1946년에는 드디어 정식으로 영화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명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메릴린 먼로로 바꾸면서 할리우드에 첫 발을 들였지만 처음엔 그저 대사 한마디 없는 고만고만한 단역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잠을 줄여가면서 대사를 달달 외웠고 입술을 꽉 깨물며 연기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 끈질긴 노력 끝에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청순함과 농염함을 동시에 지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양쪽의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화려한 글로벌 아이콘의 모습 이면에는요, 불면증과 수면제라는 참혹한 대가가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대중들은 오직 그녀의 찬란한 미소, 눈부신 성공, 이런 것들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사적인 삶의 이면은 끝이 없는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이 인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오랜 세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 거대한 명성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수면제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아픈 현실이 저 화려한 조명 뒤에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할리우드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저 예쁘고 화려한 인형으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여배우에 머물지 않고 아예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건 제작사를 차려버리죠. 당시 업계가 여성들에게 지어놓았던 아주 굳건한 편견의 벽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깨부수고자 했던 겁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강인한 면모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이렇게 주체적이었던 일과 달리 그녀의 사랑만큼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삶을 스쳐간 두 번의 굵직한 결혼 역시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죠. 먼저 당대 최고의 야구 스타였죠.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입니다. 그는 그녀를 무척이나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만 끝내 부부의 인연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촬영장 밖에서 늘 조용히 먼 노를 지켜보곤 했다고 하죠. 그 다음은 아주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며 오직 글 쓰는 데만 몰두했고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곁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결혼 역시 오래가지 못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감정의 파탄은 먼 노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또다시 온갖 수면제병들만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고요.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거센 폭랑을 정통으로 맞은 난파선처럼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슬프고 고요한 밤으로 시간을 옮겨갑니다. 1962년 8월 4일, 바로 비극의 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 있는 그녀의 저택, 아주 깊고 어두운 밤이었죠. 그녀의 침대 곁에는 평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향수, 샤넬 넘버 5가 고요히 놓여 있었고요. 방바닥에는 텅 비어버린 수면제 병들이 이리저리 난잡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로 비스듬히 떨어져 있던 전화기 수화기, 복잡하게 엉켜있던 전화선. 그 모습은 마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끝내 그 손길이 닿지 못한 듯한 정말 너무나 참담하고 먹먹한 정경이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던 그 수화기. 그것은 정말 생의 벼랑 끝에서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까요? 그날 새벽 3시쯤 저택의 집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방 안에서는 도무지 기척이 없었죠. 결국 밖으로 나가서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방 안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급히 주치의를 부르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지만 이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최고의 미인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별이 영원히 저무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슬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목록들처럼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떠돌고 있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원인 모를 주사바늘 자국들, 그리고 당시 권력의 정점이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형제와의 긴밀하고도 은밀하게 얽힌 관계. 심지어 공식 기록 보관소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녀의 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도청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로 그녀가 숨을 거두던 그날 밤, 저택 위의 하늘에서 이유 없이 들려왔다던 정체불명의 헬리콥터 소리까지. 이 남겨진 차가운 의혹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저 안타까운 자살이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세상에 공개된 낡고 누렇게 바른 일기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페이지마다 그날그날의 피로, 그리고 삶에서 느낀 깊은 억울함이 아주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그녀는 그 시대가 올가맨 빽빽하고 무거운 틀 앞에 그만 패배하고 말았던 걸까요? 반평생의 찬란했던 전설이 남긴 거라고는 결국 온통 먹먹한 한숨뿐이었습니다. 묘지에 세워진 침묵하는 비석에는 그저 태어난 날짜와 떠난 날짜만이 담담하게 새겨져 있고요. 그만 턴 세상의 시시비비도 세월과 함께 조용히 발해어가고 있죠. 스크린 너머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저렇게 환하고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지는데 말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마음가짐이 가장 진실된 축복이다. 오늘 화면에 띄워드린 이 문구를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평생, 아무리 큰 명성을 얻고 또 산더미 같은 재산을 쌓아 올린다고 한들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평온한 하루하루의 일상과는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대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숨어 있는지는 오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울 속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보듬어주고 소박하지만 평안한 일상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덧없는 인생이 허락한 가장 귀하고 값진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릴린 먼로가 남긴 이 먹먹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주하신 평범한 오늘 하루를 더욱 따뜻하고 소중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